백세연구 이원장입니다. 제가 75세 유튜브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네요. 그래도 밖에서 보면 다들 60 정도로 보인다고들 하시면서 힘을 주시네요. 간호장교로 시작하여 병원 응급실 그리고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돌봐온 세월이 저에게 남겨준 선물 같은 건강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건강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가 50살도 채 되기 전에 두 분 모두 70살을 넘기지 못하고 암이라는 무서운 병 앞에 무릎을 꿇으실 걸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던 저였지만 정작 제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저를 참 많이 괴롭게 했어요.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이 좋은 세상에 그렇게 일찍 가셔야 했을까? 나도 부모님처럼 암의 그림자가 가까이 있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걱정스럽게 했죠, 저를. 그때부터 항암에 도움이 되는 식사법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 몸을 생체 실험실 삼아서 꾸준히 닦고 조여온 결과가 바로 오늘의 건강한 76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몸에 좋다고 믿고 냉장고에서 꺼내 드신 반찬 그 한 접시가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무럭무럭 키우는 훌륭한 밥이었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건 제가 공부하고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또 부모님을 통해서 확인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암이라는 녀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상 위에서 젓가락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그 사소한 선택들이 10년, 20년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사실 통계를 보면 암 환자 10명 중에 유전 때문에 걸리는 분은 거의 1명도 채 안 된다고 해요. 저처럼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도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 내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시대적으로도 많이 달라졌다지만 나머지 9은 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살아가는 생활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하루에도 수조개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합니다. 그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우리가 먹고 있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예요.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라는 집이 튼튼한 성곽이 되기도 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모래성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과 신장은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젊을 때에는 대충 먹어도 몸이 알아서 걸러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입에 넣는 그 달콤하고 짭짤한 반찬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하나씩 둘씩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요양원을 운영할 때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들도 많았지요.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본인 몸은 돌보지도 못하고 남은 반찬 아깝다고 삭은 것도 드시고 냉장고에 넣어둔 오래된 견과류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간식 삼아 드셨던 그 분들이 결국 큰 병을 얻어오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먹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사오거나 집에서 뚝딱 만들어 먹는 반찬 중에 사실은 햄이나 소세지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녀석들이 3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먹는 그 반찬이 어떻게 내 몸을 망치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백세연구 가족 여러분,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76세 시니어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조심해야 할 그 무서운 음식부터 알아볼까요? 바로
고온에서 볶거나 튀긴 그 전분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 간식 떡볶이죠. 그 밀떡이나 쌀떡을 고추장과 설탕 그리고 물엿을 듬뿍 넣어 졸이고 볶으면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또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가능 물질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는 설탕 코팅까지 입혀지면 우리 몸은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게 되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속은 염증이 자라기 딱 좋은 기름진 토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또 흔히 즐겨 먹는 감자튀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볶음류도 마찬가지고 바삭하고 쫀득한 그 식감 뒤에는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독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쉬운데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암세포는 그 달콤한 에너지를 먹고 순식간에 몸집을 불리죠. 여러분,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포도당입니다. 설탕과 물엿으로 코팅된 전분 음식은 암세포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에이 어쩌다 한 번 먹는 건데 어때 하고 가볍게 넘기죠. 하지만 그 어쩌다 한 번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또 매일의 간식이 되는 그 순간 우리 몸의 방어선은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달콤한 양념으로 볶은 고기 반찬들입니다. 제육볶음이나 닭강정, 불고기 같은 것들이죠. 고기 그 자체는 단백질원이라 좋지만 문제는 그 양념과 조리법에 있습니다. 설탕과 물엿을 듬뿍 넣고 센 불에 달달 볶거나 튀겨내면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죠. 특히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고혈당 환경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양로원에 계시던 어르신들 중에 유독 고기 반찬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또 삶거나 찐 거는 또 잘 안 드시고 항상 달고 기름진 그 볶음류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당독소에 취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의외일 텐데요. 바로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조림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죠. 호도, 땅콩, 아몬드 이런 거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보관이 잘못되면 가장 무서운 독으로 변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성분이 많아서 공기와 닿으면 금방 산패됩니다. 특히 습한 곳이나 실온에 오래 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피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위에 걸 걷어내거나 이렇게 해서 드시거든요. 여기에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나와요. 이건 끓여도 안 죽고 씻어도 안 사라져요. 간세포를 직접 파괴해서 간암을 일으키는 아주 지독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뒀으니 괜찮겠지 하며 몇 달씩 두고 드시곤 하죠. 조림으로 만들어 밑반찬 삼아 매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그 안에서 지금 뭐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서서히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저는 병원 근무 시절에 간암 환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왜 간암에 걸렸냐고 억울해하시지만 식습관을 조사해보면 이렇게 잘못 보관된 음식이나 산패된 기름을 오랫동안 섭취해온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이런 독소들을 처리하느라 지치다 못해서 결국은 암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은 우리 몸이 이제 제발 좀 그만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라고 보내는 마지막 경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독소를 넣어주면 우리 몸은 치유를 포기하고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세포가 마음 놓고 활동하는 시간이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평소에 내가 먹던 밥상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0살이었던 저도 부모님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하나씩 바꿔왔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 사람 치고 밥상에 김치랑 된장 빠지면 밥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76 평생 김치 없이는 참 못 살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 근무 시절에 참 의아했던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평생 술, 담배 멀리 하시고 인스턴트 식품은 입에도 안 대셨던 분인데 위암 판정을 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억울해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집에서 만든 된장국에 직접 담근 김치만 먹고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식단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는 된장찌개,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된장국에 뭐 총각김치, 매 끼니 발효식품이라고 가득 그런 한 건강식 같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우리 위 점막을 매일같이 난도질하는 무서운 칼날이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발효가 몸에 좋다는 건 상식이에요. 이소프라본이나 유산균 같은 성분들이 항암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성분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소금기입니다. 세계적인 영양학 학술지에서도 경고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몸에 좋은 발효식품이라도 염도가 너무 높으면 위 점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암세포가 변화를 일으키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가 바로 6.25 이후라 나라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뭐든지 아끼고 반찬도 짭짤한 젓갈을 드셔야 밥맛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암이 되신 것 같아요, 그분들도.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고는 있었지만 어느 날 위장의 불편함 때문에 내시경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헬리코박터, 또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 헬리코박터는 약을 2주 먹으니 없어졌는데 장상피 화생이 문제잖아요. 장상피 화생은 치료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그 걱정스러운 게 장상피 화생은 위암의 바로 전 단계라는 거였어요. 나 역시 부모님들처럼 암으로 가는구나 하고 겁이 털컥 났었죠. 그런데 유산균도 또 꾸준히 먹고 식습관에 신경을 쓰면서 2년 후에 정기 검진을 다시 했더니 그 내시경에서 신기하게도 장상피 화생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인의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짠맛에 길들여진 식습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김치가 항암 음식이라는 믿음 때문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김치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맵지 않고 짜지 않게 담궈서 먹되 김치를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김치는 밥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수많은 채소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제가 백세 연구를 통해 늘 강조하는 식사법이 있는데 바로 5-3 식사법이에요. 잎채소 5가지 이상 그리고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식탁에 가능한 한 올리라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생채소가 식탁을 채울 때 비로소 김치와 된장은 그 맛을 돋워주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식탁이 오로지 짠장아찌, 김치류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위 점막을 서서히 태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유 그럼 이제 김치도 맘 놓고 못 먹나 싶어 속상하신가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김치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홀짝홀짝 마시는 그것 뭘까요? 바로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 막걸리에 유산균이 요구르트보다 몇십 배 많다느니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느니 하는 소식들 참 많이 들리죠. 그래서 소주는 몸에 해로워도 막걸리는 약주니까 괜찮다며 저녁마다 한 사발씩 마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양로원을 운영할 때도 보호자 몰래 막걸리를 반입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어르신, 그 막걸리 속에 좋은 성분 한 스푼 얻으려다가
알코올이라는 독한 바가지를 들이붓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제 대답이었어요.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의학적으로 암과 가장 명확하게 연결된 물질은 발효 성분이 아니라 알코올 그 자체예요. 입속의 구강암부터 식도암, 간암, 대장암까지 술은 섭취량에 비해서 암 위험을 높입니다. 막걸리가 발효주라고 해서 그 속에 든 알코올이 착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막걸리는 당 함량이 높아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몸속 염증 수치를 올리는데 1등 공신이에요. 제가 아는 환자 중에도 소주는 끊고 막걸리로 갈아타셨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간 수치가 도통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막걸리를 완전히 끊고 나서야 비로소 몸이 회복되는 걸 보고 그분도 좀 놀라워하셨죠. 자, 이제 식탁 위의 배신자들을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그 조 횟수가 더 잘 나오고 시청자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을 건강을 위해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시간이 됐다고 밥을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입이 심심하다고 견과류나 과일을 끊임없이 입에 넣고 계신가요? 76 제가 장담하건대 암을 부르는 가장 무서운 적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바로 쉬지 않고 먹는 일입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스스로 잡아먹고 청소하는 아주 신비로운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멋진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이라는 기능이지요. 이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우리 몸의 쓰레기가 치워지고 세포가 재생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청소기가 언제 작동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몸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멈춤이 있을 때만 우리 몸은 수리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 먹고 과일 먹고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저녁 먹고 야식까지 먹으며 우리 몸에게 단 한순간이라도 청소할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암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서 오는 병이라는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건 암은 몸이 보내는 비명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제발 좀 멈춰줘 하는 신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만 몸에 좋다는 무언가를 더 집어넣으려고만 합니다. 치유는 무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는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치우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염증과 암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굶으면 될까요? 아니면 비싼 영양제를 사 먹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제가 76의 나이에도 팽팽한 피부와 넘치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비결, 그리고 수많은 환자가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궁극의 식사 리듬에 대해 다음 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걸 알고 나시면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의 밥상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진짜 보약 같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아이고 기운 없어 뭐 좀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입에 뭔가를 넣으셨나요? 제가 76 평생 수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암은 우리가 무언가를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고 했죠. 너무 많이 그리고 쉼 없이 먹어서 생기는 풍요의 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양원 운영할 때도 보면 기력 없다고 고기 다려 드시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에 간식까지 끼니 사이사이 쉬지 않고 드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자제분들이 계속 그렇게 또 챙겨 오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일수록 그 몸속의 염증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병색이 깊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오토파지라는 신비로운 자정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 안의 청소기 같은 녀석이죠. 이 청소기는 우리 몸속에 떠다니는 낡은 세포, 변형된 단백질 그리고 암세포가 될 싹들을 낱낱이 찾아내서 스스로 잡아먹고 새로운 에너지로 바꿔버립니다. 노벨 의학상까지 받은 이 위대한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이미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특한 청소기가 딱 한 가지 조건에서만 작동을 멈춥니다.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먹고 있을 때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소화기관이 일을 시작하면 우리 몸의 수리공인 오토파지는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파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밖에서 계속 새로운 짐들이 들어오고 있다면 청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오는 짐 정리하느라 정작 썩어가는 쓰레기 치울 엄두도 못 내겠지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침 먹고 과일 먹고 점심 먹고 커피에 떡 한 조각 또 먹고 저녁 먹고 야식까지 챙겨 드시면 우리 몸의 청소기는 1년 내내 단 한 번도 전원을 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우지 못한 세포, 쓰레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염증이 되고 그 염증이 결국은 돌연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변하는 겁니다. 암은 결코 외부에서 침입한 적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할 시간을 주지 않아 변질된 우리 자신의 세포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만난 또 한 어르신은 평생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셨는데 오히려 암 걱정 없이 건강하게 100세를 누리셨어요. 그 비결을 여쭤보니 나는 속이 좀 불편해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 절대 안 먹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그 시간 꼬르륵 소리가 나는 찰나에 사실은 내 몸의 청소기가 가장 힘차게 돌아가면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기운 떨어진다면서 당 떨어진다 그러면서 또 뭔가를 채워 넣기 바쁘죠. 100세 연구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는 배고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내 몸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의 생명을 살리는 밑거름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우는 게 중요하다면 대체 어떻게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무작정 굶는 게 답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무작정 굶으면 근육이 빠져서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전략적인 비우기와 똑똑한 비우기의 조합입니다. 먼저 비우기의 핵심은 간식과 야식을 완전히 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입이 심심해서 먹는 습관이 암세포를 가장 기쁘게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우리 몸이 소화에 에너지를 다 쓰고 나서 남은 힘을 오토파지에 쏟을 수 있도록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을 선물해 보세요.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8시에 식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매일 잠자는 시간 동안 암세포를 청소하는 무료 보약 서비스를 받는 셈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비싼 산삼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걸 제가 76의 건강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로 뭐를 먹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채울 때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5-3 식사법 기억하시죠? 잎채소 5가지와 뿌리채소 3가지. 왜 이렇게 채소에 집착하냐고요? 채소에 든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가 가장 싫어한 천연 항암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찌거나 삶은 채소는 우리 몸의 염증을 씻어내는 최고의 세제 역할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제육볶음, 떡볶이 같은 자극적인 음식 대신 투박하지만 신선한 채소찜 한 접시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고기를 굽더라도 그냥 생으로 구워서 소금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게 건강에는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지 몰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수많은 약을 다뤄봤지만 식탁을 바꾸지 않고 약으로만 병을 고치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요양원 운영할 때 약 봉지만 한 보따리씩 들고 오시던 어르신들이 식단을 와서 바꾸시고 공복도 지키면서, 왜냐하면 저희는 5시에 식사하시면 아침까지 밤에 간식을 안 드리거든요. 그래서 약 개수를 하나씩 줄여 나갈 때 그때의 그 보람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은 죽기 직전까지도 살아남으려는 애쓰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반드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원장님, 채소만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단백질도 먹어야 하잖아요. 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암세포가 좋아하는 단백질이 있고 우리 근육을 만드는 착한 단백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우유나 두유 같은 음료들이 의외로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몰랐던 단백질의 두 얼굴과 함께 암세포를 굶겨 죽이면서 내 몸을 팔팔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식단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을 지키는 단백질과 음료의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대에는 근육이 곧 생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기를 챙겨 드시고 단백질 음료도 박스채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통 그 요양원에 운영할 때도 보면 보호자분들이 어르신 기력 보충해 드리려고 비싼 우유, 단백질 보충제 그런 한 보따리씩 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 이상하게 그런 걸 열심히 드시는 분일수록 몸속 염증 수치가 쉽게 잡히지 않고 피부에 또 때에 따라서는 원인을 모를 과려움증이나 종기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이지만 암세포 입장에서는 가장 탐나는 성장 촉진제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를 고온에서 굽거나 튀겨 먹을 때 생기는 발암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마시는 시중의 가공된 단백질 음료나 우유 중에는 암세포를 자극하는 성장인자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30살 때의 성장 속도와 70살 때의 유지 속도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처럼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을 들어부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지금 막 성장해야 하는 시기인가 하고 착각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암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세 연구를 통해 권해드리는 건 바로 착한 단백질로의 전환입니다. 고기보다는 생선보다는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삼으셔야 돼요. 특히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이나 낫토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 1등 공신이죠. 그런데 저도 낫토를 먹으려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두부를 직접 만드는 식당에서 밥 먹고 두부를 또 이제 사다가 아침에 이제 우유나 물을 조금 붓고 갈아서 소금 한 꼬집 넣고 먹으면 콩국물이 되는데 정말 맛이 있어요. 들쩍지근한 두유보다 훨씬 맛있죠. 고기를 드시고 싶을 때는 구워 드시지 말고 반드시 수육처럼 삶아서 기름기를 쏙 빼고 드세요. 채소쌈을 고기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넣고 싸서 드시는 게 비결입니다. 저도 76이지만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 정도로 기운이 있고 그 힘은 또 스테이크가 아니라 매일 아침 먹는 그 따뜻한 두부 콩물 또 채소 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놀랄 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입가심으로 혹은 건강을 위해 마시는 음료들이에요. 식후에 드시는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 이건 과일이니까 괜찮아 하며 마시는 시판 오렌지 주스. 그리고 몸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각종 즙 종류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잔치가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바로 혈당이 요동칠 때입니다. 믹스커피의 설탕 프림 그리고 식이섬유가 다 제거된 과일 주스의 과당은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슐린 수치를 폭발시킵니다. 인슐린이 넘쳐나는 몸은 암세포에게는 그야말로 무한 리필 뷔페 같은 거지요. 특히 사과즙이나 양파즙처럼 건강을 위해 드시는 즙 형태의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일이나 채소는 그 자체로 씹어 먹어야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주는데
이걸 그냥 즙으로 짜서 마시면 그 건더기는 또 다 나가 보내버리고 식이섬유 보내고 순식간에 그게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쌓이고 혈당을 올립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당뇨와 암을 동시에 앓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또 이런 건강즙을 물처럼 수시로 드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독소를 빼려고 먹은 즙이 오히려 암세포에 땔감이 되고 있었던 거죠. 76 노인이 된 지금 제 가방 속에는 항상 즙 대신에 생수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씻어내는 최고의 음료는 이 세상 그 어떤 비싼 즙도 아닌 바로 깨끗한 생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니 아니 그럼 대체 즐거움이 뭐가 있느냐 하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의 입 즐거움과 맞바꾼 대가가 암이라는 무서운 병이라면 그건 너무 비싼 계산 아닐까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며 수많은 임종도 지켜봤습니다. 그때 환자분들이 가장 후회하시는 게 아고 조금만 좀 덜 먹을 걸, 조금만 더 내 몸 귀한 줄 알고 깨끗하게 먹을 걸 하는 말씀들이었어요. 양로원에서 계신 어르신들도 맛있는 거 드실 때마다 몸이 가벼워져서 제 발로 산책하실 때 훨씬 더 밝게 웃으십니다. 그 웃음을 지켜드리는 게 제 100세 연구의 목표이자 소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식탁의 나쁜 놈들은 다 골라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내 몸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이미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는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내는 최후의 비책을 공개할게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내 몸속 암세포를 굶겨 죽이면서 동시에 면역세포는 호랑이처럼 강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생활습관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건 제가 76년 인생을 걸고 그리고 수만 명의 환자를 지켜본 경험을 담아 드리는 제 생애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비법을 남김없이 공개할 테니 마지막까지 절대 이탈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로 걸어가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강을 완성하는 최후의 비책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신 100세 연구 가족 여러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나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조심해라 하니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싶으시죠? 하지만 76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기운이 없어 보이나요? 절대 안 그렇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제가 양로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또 배웅하며 깨달은 거는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를 이겨낼 무적의 군대, 면역세포가 24시간 대기 중이니까요. 이 면역세포들을 호랑이처럼 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햇볕 아래 걷기예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요. 하지만 제가 본 환자들 중 예후가 가장 좋았던 분들은 병실에 누워만 계신 분들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서 햇볕을 쬐며 마당을 걸으시거나 또 햇볕을 쬐며 걷지 못할 경우는 밖에 햇볕 아래 앉아 계시기라도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햇볕 아래 앉아서 손뼉치고 노래를 한다면 더 좋지요. 햇볕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게 바로 천연 항암제이자 면역 조절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체온이 낮아지는데 암세포는 체온이 낮은 몸을 가장 좋아합니다. 하루 30분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종아리 근육이 뻐근할 정도로 걷든지 아니면 의자에서 발목을 까딱까딱하며 기초적인 근육 운동을 좀 해보세요. 내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암세포는 힘을 못 쓰고 면역세포는 기운이 펄펄 나는 거죠. 두 번째 비결은 제가 100세 연구 채널을 운영하며 가장 강조하는 마음의 독소 제거입니다. 제가 모시던 요양원 어르신들 보면 유독 병세가 깊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화나 슬픔, 억울함을 꼭 쥐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만성 염증을 만들고 면역 체계를 그냥 마비시켜버립니다. 76제 인생을 돌아보니 남을 미워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내 몸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더라고요. 오늘부터 그럴 수도 있지.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웃음은 우리 몸에 엔돌핀을 돌게 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NK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돈 한 푼 안 들는 최고의 항암제 바로 여러분의 웃음입니다. 웃다 보면 즐거워지고 즐거워서 웃기도 하고 그래서 실없이 웃는 웃음도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과 공복의 조화예요. 제가 아까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쓰레기를 치우고 수리하는 그 기적 같은 시간은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리고 위장이 비어있을 때 극대화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일찍 마치고 속을 비운 상태에서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암세포의 싹들이 정리되고 손상된 유전자가 복구되는 거예요. 76인 제가 밤늦게 야식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늦게 자면 다음날 바로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요. 어쩌다 한번 그러면 리듬이 깨져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는 가능한 한 저녁 약속은 잡지 않습니다. 저녁에 외식을 하면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정직해요. 비우고 쉬게 해주는 만큼 여러분에게 건강이라는 보상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암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 삶이 너무 과했고 너무 쉼이 없었으며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몸의 간절한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잘 돌봐줄게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무엇을 더 먹어서 고치려 하지 마세요. 나쁜 것을 걷어내고 몸이 스스로 고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백세연구가 전하는 진정한 건강의 도입니다. 의료인으로서 또 요양원 원장까지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로 살아가는 저의 진심이 여러분의 식탁과 마음속에 꼭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보다 보람찬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거나 건강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건강한 정보를 나눌 때 암 걱정 없는 행복한 100세의 시대가 열릴 거라 확신합니다. 100세 연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가벼운 식탁, 맑은 마음 그리고 깊은 잠으로 여러분의 몸에 최고의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 100세 연구 이 원장도 멈추지 않고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보약 같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내 몸을 사랑하는 귀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